확인된 정보를 신속히 전합니다. 코로나19 11시 통합 뉴스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0시 기준 국내 신규 확진자는 3명 늘어서 누적 확진자 수는 1,80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오늘도 3명 모두 해외 유입으로 지역사회 발생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잠시 뒤에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브리핑이 있을 예정입니다. 먼저 이충환 의학전문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자, 이틀 연속 지역 발생이 한 건도 없네요. 네, 최근 네 번째 이제 지역 발생이 없는 거고요. 해외 유입 환자만 3명입니다. 그래서 1,804명을 기록했고 완치율은 86%로 올라갔습니다. 네. 9,283명이 완치 판정을 받아서 이제 지금 격리가 해제된 상태고요. 네. 그렇지만 아직도 1,200여 명이 치료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망자는 2명이 늘어서 254명, 치명률은 2.3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8일 연속 10명 안팎으로 이게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이제 내일부터 생활 방역 체계로 전환이 되는데 이제 일상과 방역의 조화로움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코로나19 종식이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네. 아직 백신도 나오지 않고 치료제는 지금 긴급 승인을 미국에서 받았지만 그게 수입이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왜냐하면 미국 상황이 이제 안 좋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3월 22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작을 했고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또 이제 약간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했고 45일 만에 이게 해제되면서 그렇죠. 이제 그 생활 속 방역 체계로 이제 전환되는 겁니다. 내일부터는 일단 국립공원 하고요. 네. 그다음 미술관, 박물관이 재개관을 합니다. 네. 마스크 반드시 착용하셔야 되고 사전 예약제로 운영을 합니다. 네. 이후 이제 야구장이나 공연장 밀집 시설이 순차적으로 개관이 될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서서히 일상을 찾아가긴 합니다만 이제 코로나19 전과는 완전히 다른 일상으로의 이제 복귀라고 볼 수 있겠는데 최근 이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일각에서는 이제 감염병 위기 경보를 이제 심각에서 경계로 좀 낮추는 것을 검토해 보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도 나왔는데요. 네. 현장 브리핑이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수어 통역이 제공됩니다. 먼저 김강립 1 총괄조정관이 코로나19 대응 방안 등을 설명하겠습니다. 5월 5일 어린이날 정례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 환자는 3명이며 현재 치료받고 계신 환자들은 1,267명입니다. 안타깝게도 어제 2분이 사망하셨습니다. 고인들의 명복을 빕니다. 신규 확진 환자 3명 모두 해외 유입 사례이며 지역사회 감염 사례는 어제 없었습니다. 해외 유입 사례 3건 가운데 검역 단계에서 2건이 확진되었고 1건은 지역사회에서 확진된 바 있습니다. 오늘 아침 박능우 중대본 1차장 주재로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는 각 중앙부처와 함께 생활 속 거리두기 세부 실천 계획, 부처별 생활 속 거리두기 이행과 홍보 계획에 대하여 논의하였습니다. 박능호 1차장은 어린이날을 맞아 어린이들의 밝은 미소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힘을 모아 코로나19에 대응해 나가야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하게 된다면서 방역의 주체로서 적극 협력해 주신 어린이들께도 고맙다는 말을 전하였습니다. 또한 박 차장께서는 오늘이 코로나19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한 지 100일째 되는 날인 동시에 중수본과 방대본의 200번째 브리핑이 진행되는 날이라며 투명하고 열린 소통을 위해 노력해 주신 언론과 급박한 상황에서도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해 주신 각 부처와 지자체에 감사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내일은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하는 첫날입니다. 생활 속 거리두기로의 전환은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거리두기를 실천하는 새로운 사회 규범과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일상생활과 사회경제활동을 보장하되 국민 개개인과 우리 사회 모두가 스스로 방역을 책임지는 방역 주체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선례가 없는 새로운 길을 만들어가는 만큼 정부는 전문가들과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생활 속 거리두기로 이행하기 위한 준비를 차근차근 진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핵심 5대 수칙을 국민들이 잘 숙지하고 실천하실 수 있도록 현장의 의견과
국민의 제안 사항을 수렴하는 소통 노력을 지속할 계획입니다. 12개 부처에서 발표한 시설, 상황별 31개 세부 지침에 대해서도 각 부처가 소관시설에 세부 지침을 안내하고 이해관계자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지침을 보완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한 이후에도 공공시설을 단계적으로 운영, 재개할 예정입니다. 그간 실외 체육시설, 자연 휴양림 등 실외 시설은 방역 지침을 준수하는 조건 하에 시설별 여건에 따라 이미 일부 운영을 시작하였으며 미술관, 박물관, 도서관 등 실내 시설 또한 5월 6일부터 방역 지침을 준수하면서 부분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생활 속 거리두기가 잘 이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TF를 통해 추진 상황을 계속 점검해 나갈 계획입니다. 방역 수칙들을 일상 속에서 실천해 나가기 위해서는 현실에서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필요하므로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감염병 전담병원 감축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3일 감염병 전담병원 병상 운영 조정 방안을 발표한 이후 두 차례에 걸쳐서 4월 13일 9개 병원 500개 병상, 4월 28일에는 8개 병원 1,200여 개 병상을 감축한 바 있습니다. 이는 최근 지역사회 감염 사례가 감소하는 등 상황이 다소 안정화되고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했던 지난 몇 달간 코로나 환자 치료에 집중한 감염병 전담병원의 경영 상황과 병상 가동률을 함께 고려한 조치입니다. 5월 4일 기준으로 정부가 확보한 감염병 전담병원은 총 5,533개이며 이 중 병상이 비어 있어서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즉시 입원할 수 있는 병상은 총 4,649개입니다. 그간 병상 조정에 대한 시도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5월 6일 7개 감염병 전담병원을 지정 해제하는 등 총 1,725개 병상을 감축할 계획입니다. 이번 감축 이후 감염병 전담병원 확보 병상은 총 3,808개, 즉시 입원 가능한 병상은 2,924개가 됩니다. 5월 중순에는 서울, 대구 지역도 확진 환자 추세 등을 살펴본 이후 감축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감축 작업을 통해 일일 확진 환자가 50명 미만으로 유지되는 추세에서는 병상 수가 전국적으로 1,500에서 2,300여 개 수준으로 조정될 계획입니다. 다만 감염병 전담병원을 일반 병상으로 전환할 경우에는 코로나19 환자 치료를 위해 임시 설치한 시설물을 계속 유지하고 병상 관리와 재가동 계획을 수립해서 위기 시에 신속히 재가동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지난 1월 20일 국내 첫 코로나19 환자 발생에 대한 브리핑을 시작한 바 있습니다. 1월 29일부터 4월 15일 총선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2차례 정례 브리핑을 진행한 이후 오늘 오후 중앙방역대책본부 브리핑이 200회가 됩니다. 무엇보다 사실보도에 힘써주신 언론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덕분에 정부는 감염병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국민들께 알릴 수 있었고 국민들은 방역당국의 권고를 신뢰하고 따를 수 있었습니다. 지금과 같은 감염병 위기 상황일수록 정부와 국민 사이의 신속하고 투명한 정확한 소통이 중요합니다. 오늘과 같이 휴일에도 쉬지 않고 국민들께 코로나19에 대한 정보 전달에 노력해주고 계신 언론인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다양한 방식을 활용하여 코로나19의 상황을 국민 여러분들께 투명하게 공개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할 계획이며 언론에서도 국민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5월 5일 어린이날입니다. 집집마다 어린이들은 특별한 어린이날에 대한 기대에 가득 차 있고 부모님들은 어떻게 아이들의 기대에 부응해야 하나 고민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평소와 달리 다양한 행사가 열리지 못해 많은 어린이들이 실망하고 있겠지만 오늘 프로야구가 무관중으로 개막되는 만큼 각 가정에서도 가족 간의 마음속 거리는 좁히면서도 생활 속 거리두기를 실천할 수 있는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놀이동산 등 야외 장소를 방문하시더라도 사람 간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밀폐된 공간 피하기 등의 기본 수칙은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날이 지나고 나면 5월 13일부터 단계적으로 우리 자녀들이 학교, 유치원 등교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동안 가정에서 아이들을 돌보느라 애쓰신 부모님들과 온라인 개학 수업과 학교 방역 준비를 위해 노력해 주신 각급 학교의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아이들이 예전과 똑같이 학교 생활을 시작할 수는 없겠지만 친구들과 함께하는 소중한 일상을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노력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우리의 미래인 어린이들에게 이번 코로나19 상황이 트라우마나 우울한 기억으로 남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어린이 여러분들도 코로나19를 이겨내는데 힘을 모아서 함께 안전한 어린이날을 보낼 수 있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의 마지막 날이자 며칠간 이어진 연휴 후의 마지막 날인 만큼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된 이후에도 지금과 같은 코로나19 완화 추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생활 속 거리두기를 더 각별히 함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 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브리핑 들으셨습니다. 이어지는 질의응답은 KBS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충환 의학전문기자와 함께 브리핑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이 나왔습니다만 이제 생활 속 거리두기 이제 내일이 첫날이기 때문에 이제 기본 수칙에 대한 언급이 나왔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감염병 전담병원 감축 조정 방안이 나왔네요. 그렇습니다. 감염병 전담병원은 이제 코로나19 환자를 중심으로 해서 치료를 집중하는 그런 병원으로 지정을 했었는데 네. 한 5천여 병상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지역사회 감염이나 환자 수가 계속 줄고 있고 치료받는 환자도 한 1,200명 정도니까 네. 지금 병실이 비어 있는 상황인 병원이 꽤 있습니다. 경영도 그렇죠. 악화되고 있는 네. 상황이고요. 그래서 일반 환자를 받을 수 있도록 그 감염병 전담병원을 축소하겠다. 한 1,700여 병상을 줄여서 네. 앞으로 혹시 모르니까 1,500에서 한 2,300 병상으로 조정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5천여 개 병상이 절반 이하로 그렇군요. 줄어드는 겁니다. 네. 하지만 그 혹시 위기가 발생했을 때는 재가동할 수 있는 준비는 충분히 준비를 하겠다 이런 얘기죠. 왜냐하면 네. 이제 음압 병상, 이동현 음압 장치 여러 가지 이제 감염병에 대비하기 위한 그런 시설들은 계속 있으니까 그렇죠. 그 시설은 비워놓는다고 해도 그러니까 장비 같은 것들은 계속 유지를 유지를 해서 하고. 혹시 또 다시 뭐 환자가 폭발적으로 늘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비는 하겠다라는 얘기를 알겠습니다. 했죠. 네. 이제 핵심 5대 수칙과 또 시설 상업의 31개 여러 가지 세부 지침들이 확정이 되고 이제 홍보가 되고 있는데 이제 5대 수칙 중에서 많이 언급이 됐습니다만 아프면 집에 있기 하고 또 하나 관심 끄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환기 문제가 나온 것 같아요. 이제 환기 같은 경우를 자주 해주는 게 굉장히 효과적이라면서요. 그렇습니다. 적어도 하루에 2번 이상은 환기를 해야 되고 네. 환기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좀 여러 명이 이용할 수 있는 곳은 아. 많이 만질 수 있는 문고리 같은 것들을 자주 닦아주는 게 네, 중요합니다. 소독. 그러니까 소독제로 해서 잘 닦아줘야 하고요. 학교도 이제 5월 13일부터 순서적으로 개학을 네. 하는데 학교에서도 이제 그런 수칙들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학생들이 만질 수 있는 손잡이나 문고리 같은 것들을 계속 닦아주는 거, 소독 열심히 하는 거 그것도 네.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 KBS도 이제 코로나19 통합 뉴스룸을 통해서 계속해서 정보를 드리고 있는데 오후에 이제 브리핑이 있으면은 200회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K 방역 얘기가 나오면서 어찌 보면 이렇게 투명하게 정보를 제공하는 게 어찌 보면 코로나19를 이렇게 안정화되는데 많이 기여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오늘 오후 브리핑, 하루에 2번씩 정례 네. 브리핑이 있었죠. 200회, 200번째입니다. 정부가 이제 방역 당국이 정확한 정보를 사실상 제공을 했고 네. 또 신속 투명하게 소통을 했습니다. 우리 기자들의 질문에 거의 매 브리핑마다 거의 1시간 정도씩 모든 정보 혹시 지금 잘 정리가 안 됐다면 나중에 또 문자로 보내주기도 하고요. 네. 우리가 그 감염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처음에 많은 그 새로운 감염병이기 때문에 공포감이 좀 있었고 그래서 왜곡된 정보도 많고. 인포데믹이라고 그랬죠. 네. 팬데믹에 빗대어서 여러 가지 잘못된 정보들도 많았는데 이런 소통의 노력들이 굉장히 방역을 잘 하고 또 이 감염병을 이겨내는 데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서 이제 질문하다 브리핑으로 넘어갔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방역 당국이 원하는 수준이 이제 충족이 돼서 생활 방역 체계로 넘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염병 위기 경보가 지금 심각 단계인데 이제 경계를 낮추는 것도 검토해 볼 수 있다라고 총리가 한번 언급을 했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만 네. 일단 오늘까지 황금 연휴가 이어졌으니까 또 많은 이동들이 있었고 앞으로 그렇죠. 또 환자 발생 추이를 좀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그 상황을 지켜보고 또 하나는 해외 유행 상황이 또 만만치가 않습니다. 미주 지역은 아직도 많은 환자들이 발생하고 있고요. 일본도 마찬가지고 또 이 감염 경로를 잘 모르는 환자 수도 지금은 꽤 적지만 앞으로도 네. 발생할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그 감염병 위기 경보를 한 단계 낮추는 걸 고려해 볼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질문 한 가지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브리핑에서 나왔던 얘기인데 향후의 2차 대유행을 대비해서 의료 시스템 체계를 바꾸는 게 있다면서요? 네. 지금 국민안심병원이라고 해서 호흡기 환자랑 그 일반 환자의 동선이 좀 분리된 네. 그런 데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안심병원에서 확진자가 나온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예 호흡기 전담 클리닉을 새로 따로 만들어서 좀 경증의 호흡기, 그러니까 감기 증상 같은 게 있을 때 병원에 가지 않고 이런 시설에 가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전국에 한 500여 개를 신설하겠다라고 하는데 주로 이제 보건소에 생길 것 같습니다. 보건소에 네. 지역 의사가 이제 어텐딩 시스템이라고 해서 와서 근무를 하는 거죠. 또 사전 예약제를 도입을 해서 또 환자 간의 동선도 좀 이렇게 떨어져 앉을 수 있도록 만들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이번엔 KBS 재난방송센터 연결해서 통계 자료를 분석한 그래픽 화면과 함께 코로나19 현재 상황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혜진 기자, 조금 전 발표된 확진자 현황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국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모두 1,804명입니다. 어제보다 3명이 늘었습니다. 사망자는 모두 254명입니다. 오늘도 신규 확진자가 모두 해외 유입입니다. 지금까지 누적 해외 유입 확진자는 모두 1,102명인데요. 전체 확진자의 10%를 넘었습니다. 여기서 붉은색 부분을 보면요. 신규 확진자가 모두 다 해외 유입으로 확인된 건 지난달 30일과 지난 2일, 그리고 어제에 이어 오늘까지 4번째입니다. 최근 2주간 신규 확진자의 감염 경로를 보면요. 해외 유입이 91명으로 전체의 70%를 넘습니다. 감염 지역별로 보겠습니다. 미주 지역에서 감염돼서 국내로 들어온 경우가 38명으로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아시아가 29명입니다. 유럽이 20명으로 확인됐습니다. 자, 일단 지역사회 확산세는 수그러들었는데 사망자가 계속 나오는 점이 우려스럽네요. 네, 그렇습니다. 일별 사망자 현황을 보면요. 최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0명 안팎으로 줄어든 이후에도 4월에 이틀, 그리고 5월에 3일을 제외하고는 계속해서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치명률은 2.4%까지 높아졌습니다. 연령별로 보면요. 80대가 사망자가 가장 많죠. 그리고 60대 이상의 고령층이 전체 사망자의 92%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고령층 그리고 기저질환자에게 치명적인 건데요. 방역당국은 무증상자에 의한 감염, 또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은 확진자에 의한 감염 등 지역사회 대규모 전파가 또 일어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그리고 내일부터는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됩니다. 하지만 마스크 착용 등 개인 위생 수칙을 지키는 생활 방역은 계속해서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재난방송센터에서 KBS 뉴스 이혜진입니다. 내일부터 코로나19 방역 체계가 생활 방역 체계로 바뀌는데요. 하지만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이 보건당국은 혹시 있을지 모를 국내 2차 대유행에 대비하기 위해서 진료 체계를 재정비하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바뀌는지 김민혁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가벼운 감기 증상에도 시민들은 병원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혹시 모를 병원 내 감염이 우려됐기 때문입니다. 혹시나 제가 본인이 코로나일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자기가 옮길까 봐 더 가기 부담스러워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방역당국은 호흡기 환자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호흡기 전담 클리닉을 이달부터 운영합니다. 기존 국민안심병원이 중증 이상의 환자를 대상으로 한다면 호흡기 전담 클리닉은 감기 같은 경증 환자가 대상입니다. 자치단체와 보건소가 별도 공간을 만들고 지역사회 의사가 참여하는 개방형 클리닉 500개가 먼저 문을 엽니다. 이어 의료기관이 참여하는 의료기관형 500개가 추가 신설됩니다. 환자가 한꺼번에 몰리지 않도록 사전 예약 시스템도 도입합니다. 대합실도 2m 간격으로 앉아있게 해놔요. 대합실 자체도 2-3명 이상 겹치지 않고 서로 한 2-3분 이상 컨택을 안 되게.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했던 전화 상담과 처방도 활성화합니다. 백신과 치료제가 나오기 전까지 상황이 장기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건당국은 의사들이 전화로 진료하는 경우 기존 대면 진료보다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기 때문에 진찰료 30% 수준의 관리료를 건강보험에서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난이도가 높고 별도 인력과 추가 장비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환자 부담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전화 상담 관리료는 건강보험에서 전액 부담할 예정이며 정부는 올 가을과 겨울 2차 유행이 예견된 만큼 서둘러 의료 체계를 정비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민혁입니다. 인도에 살고 있던 5살 한국 어린이가 일본을 거쳐 귀국합니다. 이 급성 백혈병 치료를 위해서인데요. 이 코로나19 때문에 비행편이 늦어지는 상황에서 한국과 일본, 인도 세 나라가 힘을 모아 조기 귀국을 성사시켰습니다. 박석호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지난달 말 인도 뉴델리 인근의 한 병원에 5살 한국 어린이가 입원했습니다. 검사를 해보니 급성 백혈병이라는 진단이 나왔는데 현지 의료 사정 때문에 치료가 쉽지 않았습니다. 서둘러 귀국 항공편을 알아봤지만 코로나19로 정기 운항이 끊긴 상황. 소식을 전해들은 한인회가 귀국 예정인 교민들에게 연락해 최대한 빨리 출발할 수 있는 전세기 마련에 나섰는데 가능한 날짜는 오는 15일이었습니다. 5월 15일이니까 아직 한참 병원에서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라 해서 여러 방편으로 다른 항공도 있는지 다른 방법인지 계속 알아봤고요. 한국 대사관도 나서서 항공편을 수소문한 결과 일본 항공편이 먼저 출발한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한일 대사관이 급히 협의해 일본행 항공기에 한국 어린이와 가족을 위한 좌석을 마련했고 인도 정부도 이 항공기의 운항을 위한 전반적인 상황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저녁 이 비행기는 한국 어린이를 태우고 인도를 출발했습니다. 비행기를 오래 타야 되니까 병원에서 수혈도 하고 여러 가지 조치를 많이 해서 출국할 때 보니까 컨디션은 꽤 괜찮았어요. 이 어린이는 일본에서 한국행 비행기로 갈아탄 뒤 어린이날인 오늘 저녁 한국에 도착해 백혈병 치료에 들어갑니다. 두바이에서 KBS 뉴스 박석호입니다. 올해 프로야구가 오늘 개막합니다. 관중 없이 경기를 진행하게 됐는데요. 서울시는 야구 경기장 방역 점검에 나섰습니다. 한편 직접 관람은 시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상황을 봐가며 단계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이수민 기자입니다. 경기 도중 감독과 선수 등이 대기하는 덕아웃 곳곳 소독 작업이 한창입니다. 여러 사람의 손이 닿는 문손잡이와 의자에도 소독제를 뿌려가며 꼼꼼하게 닦아줍니다. 관중석에 쌓인 먼지도 물로 깨끗이 씻어냈습니다. 프로야구 개막을 앞두고 경기장 내 방역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경기장 내부뿐만 아니라 식당과 선수 체력 단련실 등 사람들이 자주 지나다니는 곳은 모두 방역 대상입니다. KBO가 마련한 코로나19 통합 방역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 매뉴얼이 제대로 작동될 수 있는지 그래서 현장 점검을 왔고요. 국내 프로야구 10개 구단 중 3개 구단의 연고지인 서울. 서울시는 이에 따라 KBO와 안전한 스포츠 관람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사전 현장 점검을 벌였습니다. 예컨대 거리두기라든지 또 열 감지 체크라든지 이런 것들만 정확히 지키시면 아주 작은 단위의 관객부터 시작해서 계속 정상화로 가는 그런 길을 걸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올해 프로야구는 당분간 현장 관중 없이 생중계로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활방역 체제로 전환되면 일정 규모를 시작으로 단계적인 관중 입장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에 따라 오는 23일까지 안전한 경기 직관 방안 관련 시민 의견을 모아 KBO와 향후 대응 매뉴얼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수민입니다. 오늘 새벽 4시쯤 제주 서귀포시 서호동의 한 빌라에서 불이 나 일가족 4명이 숨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연기와 타는 냄새가 난다는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해 건물 전층을 수색한 끝에 3층에서 일가족 4명을 발견해 병원으로 옮겼지만 모두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숨진 일가족은 40대 남성 A씨와 30대 부인 B씨, 5살과 4살 딸 등 4명입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함께 부검을 통해 사망 원인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올해 말까지는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내부 전문가들조차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소식은 금철영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코로나19 치료제로 렘데시비르를 미 식품의약국이 긴급 사용 승인토록 한 데 이어 트럼프 대통령의 관심은 이제 백신 개발에 모아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올해 안으로 개발을 자신한다고 했습니다. We are very confident that we're going to have a vaccine at the end of the year. By the end of the year, have a vaccine. 미국에서 백신 개발을 위한 임상시험이 시작된 지 한 달째. 실험 대상을 늘려가며 면역 반응 등을 조사하는 단계는 물론 효과와 안정성을 검증하고 추적 관찰하는 3단계까지 관문은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최소 1년을 언급하는 이유입니다. 백악관 코로나19 대응팀의 관계자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On paper, it's possible. It's whether we can execute around the globe. 백신이 개발돼도 대량 생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미 행정부와 보건당국의 의지가 강한 만큼 개발과 보급 시기는 그동안 개발된 그 어느 백신보다도 빠를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게 빨리 나올 것으로 정말 확신하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했습니다. 의사들은 자신에게 그런 말 하지 말라고 하겠지만 자신은 생각한 대로 말할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미국 내 사망자가 최대 10만 명에 이를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We're going to lose anywhere from 75, 80 to 100,000 people. That's a horrible thing. 트럼프 대통령은 일주일 전엔 6, 7만 명일 거라고 했는데 이미 사망자는 6만 8천 명을 넘은 상태입니다. 치료제는 물론 백신이 절실해 보이는 이유입니다. 버지니아에서 KBS 뉴스 금차량입니다. 코로나19 통합 뉴스룸은 잠시 뒤 12시 뉴스에서 이어집니다. 고맙습니다.